안녕하세요, PD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부양공제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사카 댄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양공제 야후라는 부양공제 최소 여러분에게 380만원 보장해드리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살면서 하지 않으면 정말 바보가 되는 공제법입니다. 드디어 절세하는 법 아주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고 가요. 결론부터. 어차피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해요.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바로 부양공제입니다. 한국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부양공제 하는 게. 일본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굿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한 명당 최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80만원, 일본 돈으로 38만원, 그리고 최대 63만원, 한국 돈으로 6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양공제. 뭐 그렇게 많아 이러죠. 그러게요. 준다는데 안 받으면 손해겠죠. 그런데 바로 2023년 내후년이죠. 내후년부터 법이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계속 이야기해 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현재 부양공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23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 16살 이상이고 해외에 있는 가족 중에서 6천 이내이면 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송금 내역을 제출을 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럼 만 16살 이상의 해외에 있는 가족이면 어떤 걸 내야 되냐, 바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제출합니다. 여러분과 부양공제 대상의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는 반드시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가 필히 들어가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영어로 뗄 수 있고 아니면 한국어로 떼셔서 이렇게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번역해가지고 연말에 정산할 때 회사에서 내세요 이럴 때 같이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내야 되는 것이 바로 송금 내역입니다. 송금 언제 했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얼마를 했는지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제 은행에 가셔서 송금할 때 같이 송금 이거 하는 거 내용 나오는 거 좀 같이 관련 서류 같이 주려고 하면 은행에서 떼줍니다. 그걸 같이 내면 돼요. 아셨죠? 송금 하실 때는 또 여러분이 만약 3명의 공제 대상을 넣는다고 하면 이 3명 각각 돈을 보냈다는 송금 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하실 때마다 잘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송금 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얼마만큼 해야 된다, 무조건 이 금액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23년부터 생긴단 말이겠죠. 2023년부터 뭐가 바뀌는데? 샌님 뭐가 바뀌어요? 하죠. 뭐가 바뀌냐면 지금 현재는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든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2023년 이후부터는 30세 이상, 69세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안 들어가요. 장애인 가족이 있지 않는 한. 대신에 만약에 30세 이상, 69세 이하의 가족을 내가 부양가족으로 놓고 싶다 하시면 한 명당 380만원, 일본 돈으로 38만원을 송금을 했다라는 기록을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걸 안 내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공제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만 16세에서 29세 그리고 70세 이상은 딱히 송금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꼴이 났지? 왜 법을 바꿨어 일본 정부는? 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왜 바꿨을까 생각을 하면 솔직하게 이 부양가족 공제라는 그 법이, 세금법이, 세법이 굉장히 구멍이 많았어요. 이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가가 잘 생각한 거, 뭐지? 뭐가 문제일까 하고 조사를 딱 했어요. 조사를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첫 번째, 국내에서 부양가족이 평균 숫자가 5.9명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해외 나는 이만큼 부양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무려 10.2명 정도가 나요. 평균이 2배 정도,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뭐지? 왜 해외? 뭔데 이렇게 많이 부양을 하지? 이래 된 거죠. 솔직히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 내가 부양가족 10명이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 난 여기 일본 와서 돈을 벌고 있다. 이상하잖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10.2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해외 다 이래 뭉쳐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해외에 사는 부양 가족들이 다 성인이다. 그리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가족들까지 많더라. 삼촌의, 고모의, 사촌 동생의, 사촌 형의 이렇게.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래서 일본 정부 뭐지? 뭐지? 저 나이에 왜 일을 안 하고 왜 부양을 받지?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부양 가족으로 3천만 원 이상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500명이 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그래서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 이상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 1,500명 있는 게 이상하다 이거죠. 일본 국가는. 그리고 딱 봤어요. 그거 누가 그러는데. 무려 외국인이 540명 정도. 그리고 일본인이 940명. 그런데 그 940명 중에서 와이프나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가 760명이에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7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왜 외국인이 이렇게 외국인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일본인이 국외 부양 가족 공제로 3천만 원 이상 혜택을 볼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본. 보니까 필리핀 계열이 65%, 그리고 브라질 계열이 한 10%, 그리고 중국 계열이 약 7%, 한 6.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생각했죠. 이거는 구멍을 좀 더 막아야 되겠다 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막은 것이 바로 2023년부터는 한 명당 30살부터 69세에 있는 부양공제 대상자는 한 명당 38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을 추가시킨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부양공제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용을 하면 똑똑한 거고 이용을 안 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저번에 영상 주민세 그리고 소득세에서 말씀드렸듯이 월급쟁이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부양공제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하시고 이용을 하신다면 아마도 크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공제하는 금액보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피 디었고 좋은 하루 되시면서 파티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